자,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쪽에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크스로폰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이쪽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오늘은 또 뭐 하나요, 이 시간에? 네. 이 올림픽이 이제 안 끝나니까, 네. 네. 네, 저녁 방송할 때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참여자 수가 적어요. 또 이게 시간대가 일본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우리나라랑 똑같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자, 잠시만요. 예, 어서오세요. 네. 네, 크선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잠깐만요. 취소 띄워놓고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7월달이죠. 7월달에 종목들이 좀 후반부에 낙폭과대가 좀 심했어요. 투매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투매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많이 눌려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등이 정말 나올 건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오늘 쭉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종목들이 좀 하락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시는 내용이니까 네, 끝까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4차 대유행 이것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게 또 연장이 되고, 또 요즘에는 더 이제 센 강력한 그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위해서 뭘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나는 자영업을 좀 하고 있다. 자영업이 개인 사업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네. 택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니까 다 찍어보세요. 네. 다 자영업 아닙니까? 똑같죠. 그죠? 네. 네, 나는 좀 장사를 하고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유튜브 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따가 좀 많이 돌아 계시면 또 한번 물어볼 건데요. 네, 한번 여쭤보고 좀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거의 안 찍으시네요. 네. 이지혜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지혜님도 저기 가게 하시죠, 그죠? 네. 네. 지주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저기 과매도 강의 들으신 분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지난번에 과매도 강의 들으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그거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들으시면 돼요. 네. 못 들었는데 그러신 분들 유튜브 가서 보시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넘어가고 이제 코스닥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그죠? 이때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죠. 신고가 내고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눌리고 있냐면 신고가 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차트로 놓고 얘기하면 신고가 나오고 나서 나오는 저기 눌림목이에요. 신고가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수니까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아무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냐 마냐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삥 안 돌리고,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또는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 별로 상관이 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지수가 떨어지면은 조금 이제 너무 세게 떨어지면 힘드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수익이 언제 많이 나냐면 옆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조금씩 올라올 때, 아니 옆으로 횡보할 때예요. 원래 이럴 때가 수익이 많이 나요. 아니 변동성을 좀 심하게 줄 때라든지 초기에서 이럴 때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그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지수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 다만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7월 달에 지수가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 위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수는요
1030에서 106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 가운데가 어디겠어요? 1045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1045에서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1045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 즉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밖에 왔다 갔다 안 했어요. 1000포인트에서 15포인트면은 뭐 1.5% 아닌가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그 주식이요, 위아래로 얼마예요? 1.5%면 100원? 80원? 네, 100원도 왔다 갔다 안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한 80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아니라 80원. 4,920원부터 5,080원? 네, 요거 하는 거예요. 5,000원에 1%면 50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대충. 그죠? 네, 넉넉 잡아서 80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지수는 크게 움직인 게 없다니까요? 근데 왜 종목들, 특히 개별주는 저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투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합니다. 가치가치님 혹시 방송 들어와 계세요? 가치가치님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금국주님도 안 들어오신 것 같고. 네. 계시면 여기 처음처럼님이 찾으세요. 네. 자, 삼성전자 보면은 별로 빠진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만 이 난리를 지겨놨을까요?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뭐예요 이게? 제가 봐도 이거 너무했어요. 제가 추천한, 지금 뭐 여기 위에서 추천한 적도 없지만 제가 봐도 너무했다니까요. 그쵸? 이거 너무 심하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러시죠, 그죠? 너무 심했어요. 왜 이럴까요? 이거는 뭐 세력이 이제 개인들 저기 끌어내린다고 그렇게 했다지만 일반적인 종목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방에선 추천한 게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충 9,500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렇죠, 15% 빠졌어요.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없이 15% 빠졌다니까요. 이 종목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종목 중에 이런 것들 많죠? 그냥 스르륵 떨어져 버린 거 많잖아요. 뭐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왜 이랬느냐? 그냥 개인들이 투명한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그 다음에 연장,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거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거 말고도 또 이유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방에서. 그래서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KCS는 원래는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원래는 여기를 안 깨져야 돼요, 이거는. 이만큼이 뭐냐면 과매도가 뭐예요, 과매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밑에는 여기가 지지선이죠. 여기는 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래도 없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하락시킨 거라고. 개인들이 그냥 판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전저점이 여기죠. 그죠? 네, 여기. 네, 앞에 보세요. 과매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이죠? 그죠? 네. 여기서 버텼죠? 근데 어떻게 돼요? 슥 빠지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4월 말 5월 초에 투매 나왔잖아요. 공매도 재개된다고 개인들이 무서워서. 공매도가 재개돼서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니라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하락할까봐 무서워서 개인들이 먼저 대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정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조정 나올까봐 무서워서 던졌다니까요. 그럼 지금은 개인들이 왜 팔겠어요? 원래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왜 팔아요?
코로나 사단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을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우리는 과매도라고 부르죠. 과매도. 엄청나게 싼 거죠. 원래는 빠질 게 아닌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헐값에만 나온 겁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집값도 어쩔 때 보면 갑자기 이해 안 가는데 되게 싼 매물 나올 때 가끔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집이나 품질이나 이런 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살짝 싸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고가 좀 명품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슨 진공청소기 되게 비싸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고객이 단순 변심해서 반품한 게 있어요. 미퍼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 가끔 나올 때 있어요. 원래는 100만원짜리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30만원, 40만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요즘에 다 쇼핑하시니까 다 아시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100만원짜리인데 30만원, 40만원에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냥 거의 헐값에 주는 거죠. 가끔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끔씩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 느낌이에요. 그죠? 네. 에이, 그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 느낌이라고요. 어쩌다 하나 걸리는 거. 네. 그거예요. 네. 요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손절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KCS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뭐 거래가 떨어질 때 거래가 있나요? 떨어지기 전에 뭐 거래가 터진 게 있어요? 없고, 떨어질 때도 거래가 없고, 그죠? 떨어진 이유 있어요? 없죠? 근데 왜 팔아요? 왜 파냐고요? 없잖아요. 팔 이유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종목이 막 떨어져서 손절하고 싶으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절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첫 번째, 더 떨어질까봐. 예, 매일스럽게 어서오세요. 네. 더 떨어질까봐. 즉, 조정이 올까봐죠. 네. 두 번째,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될까봐. 맞죠?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뭐 이 회사가 부도날까봐, 상폐될까봐 이런 거보다는 더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물릴까봐, 아니면 여기서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내가 오랫동안 끌려다닐까봐 그래서 자르시는 거잖아요. 왜 거기서 자르고 싶으신데요? 다 치우고. 왜 그러실까요? 전저점을 깨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직전 저점.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저점 깨는 거예요. 전저점 깨는 거. 그러면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전저점 깨지는 거. 개인들 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종목에서 나가세요. 우리가 좀 수익 좀 내려고 매집해놨는데 왜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시냐 이거죠. 제발 좀 나가라 이거예요. 개인들 보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평상시에는 세력들이 개인들 나가라고 그렇게 흔들어요. 제발 좀 나가라고. 맨날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이죠. 무서워서. 조정 와서 몰릴까봐, 회복이 안 될까봐 무서워서 판단 얘기예요. 그때 나온 투매는 손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팔 이유가 없을걸요? 근데 왜 파냐고요? 방금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나 어디 네이버나 이런 데 쳐가지고 이제 자칭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참고만 하세요.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를 듣게 돼 있어요. 손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뭘 듣는 줄 아세요? 이거를 손절하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굉장히 잘 듣게 돼 있어요. 손절하셔라. 팔기 싫은 사람은 팔지 말라는 얘기를 또 좋게 여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뭐 거기서 1시간, 2시간, 10시간 열심히 찾아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위주로 듣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을 이런 데서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올라오냐면
떨어진 모양 그대로 올라옵니다. 떨어질 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주가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는데 항상 똑같다 그래요. 떨어진 모습 그대로 올린다. 여기 보시면 KCS가 작년 8월달, 9월달에 10월달까지 투매가 많이 나올 때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요. 2월달하고 3월달에 투매 나왔을 때 들었다가 나와버렸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떨어뜨렸다가 그대로 올리잖아요. 예, 그래요. 떨어질 때랑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유 없이 떨어졌으면 이유 없이 올리고요. 떨어질 때 거래 없이 떨어졌으면 거래 없이 올려요.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약간 떨어졌을 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된다.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 가만히 계시면 올라온다 그래요. 오히려 물 타고 더 사고 막 그러면 도망가지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고. 세력은 항상 그래요. 제발 좀 나가라고 나가라 계속 그러는데 더 사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뚜껑 열려서 하다 안 되면 세력이 나가요. 네, 하다가 세력이 안 나갑니다. 하다가 안 되면 세력이 나간다니까요. 남편이 술주정을 하고 맨날 들어와요. 술주정. 그럼 이제 아내가 그러겠죠. 제발 좀 술 좀 끊으라고. 그죠? 네. 하다 안 되면 누가 나가요? 그렇죠. 네. 집 나가는 거죠. 그죠? 집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랬는데 자꾸 더 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세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네. 3번 찍어주시고요. 예, 프레스트님. 네. 자꾸 세력 뚜껑 열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게 세력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별의별 비를 다 듭니다. 네? 아무튼 하다 안 되면 네, 세력 나갑니다. 네. 아셨죠? 네, 세력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거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에이, 이번에 다르지 않나요? 항상 똑같았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똑같았어요. 네. 바뀐 적이 없다니까 이건. 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네. 손절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걸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지난주에 하려다가 안 했는데, 자,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자 보세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진 않겠죠, 그죠? 잠깐만요. 손절 얘기 좀 뒤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KCS를 다시 보죠. 이렇게 주가가 슥 투매 나서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투매 나왔을 때 종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종목 수가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종목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 1번. 아니다. 종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종목 적은 사람 1번, 많은 사람 4번. 누굴까요? 아마 의견이 좀 나뉠걸요? 1번도 있으실 거고. 종목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죠? 그렇죠. 네. 우리 회원들은 다 4번을 찍어주고 계시군요. 네. 유튜브도 찍어보세요. 네. 밀가루님도 어서오세요. 네. 종목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죠? 아니요. 종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자, 투매가 나오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력이 매집한 종목도 떨어지고요. 세력이 매집 안 한 종목도 떨어져요. 자,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네. 세력이 매집을 한 종목도 매집 안 한 종목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등은요? 그렇죠. 반등 둘 다 나와요. 반등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세력이 매집해 놓은 게 반등도 세게 나오고 빨리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항상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개별주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종목 많은 사람이 이제 유리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종목을 2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몰빵하시거나 아니면 반빵하시는 분이죠. 네.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투매가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있건 없건 다 떨어져요. 원래 매에는 장사 없다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회복이 빠르죠. 네. 세력 매집주는
네,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세력 매집주를 둘 다 샀는데 여기 2개, 여기 10개예요. 자, 떨어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양쪽에 다 합하면 대충 2,000개인데 2,000개가 한꺼번에 반등 나올까요? 아니죠. 각각 다르겠죠. 반등 나오는 순서가 다 틀려요. 그래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투매 나와서 이제 바닥을 찍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한 하루 이틀, 2, 3일, 하루에서 3일 만에 바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늦는 경우겠죠. 네. 다 틀려요. 근데 종목 2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오세요. 네. 종목 2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낮겠죠. 근데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중에 뭐라도 한두 개씩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심지어 막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비중을 한 10%씩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올라오는 걸 먼저 파는 거예요. 수익 보고 팔든지. 네?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하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다시 어디로 가면 돼요? 생각을 좀 넓게 하시면 되잖아요. 바닥? 바닥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악재가 있으니까 투매가 나왔겠죠. 맞죠? 그러면 항상 그래요. 피해주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길 건너편에는 수혜주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코로나 수혜주들은 갈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어디다가 또 핵실험했다. 그러면 또 그 수혜주가 있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싸웠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 하락했어요. 근데 수혜주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이에요. 항상 수혜주가 있어요. 지진 나도 수혜주가 있고요. 다 수혜주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기 10개 중에서 한두 개 빨리 회복하는 걸 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는 거죠. 뭐 보내는 거예요? 파견 보내는 거예요. 파견 근무. 출장이죠. 가서 돈 벌어 와 이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출장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가지고 네. 다시 오는 거예요. 네. 50% 벌어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재는 점점 이제 약해지겠죠. 그럼 다시 나머지 여기서 2개 정도가 먼저 이렇게 수익이 났다면 나머지 8개도 차츰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현금이 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매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지. 뭐 투매 나왔다고 조정한다고 또 다 손절해가지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수 중에 하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수 중에 하수가 손해났다고 다 자르고 저기 가서 또 자르고 그렇게 하면요 성경을 해보세요. 반에 반토막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무슨 저기 그 마트 저 생선 코너에 있는 무슨 고등어입니까? 근데 3토막 4토막 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겁니다. 이게 맨날 손절하는 거. 손절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늘 지금 얘기를 세게 해드리는 이유가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반등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쵸?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네. 특히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까도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에 현금 많이 필요하시죠, 그죠? 손절 한 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은 심리도 많이 안 좋아져서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손절 한 번 하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죠. 네. 언제 하면 되겠어요? 자, 차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주가는 되게 쉬운 게 박스권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이제 차트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쉽거든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급등을 한번 했었겠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더 많이 가려고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주식을 산 거예요. 괜찮아 보여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매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면 좋은데,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투매 나왔어요.
과매도 할 때 얘기해드렸죠. 이게 뭐예요? 과매도잖아요. 일단 떨어졌어요. 투매가 나왔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된 거하고 매집 안 돼 있는 거하고 구분하는 거 쉬운 건 알려드릴게요. 쉬운 거.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다 얘기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투매가 나와서 떨어졌어요. 과매도죠, 그죠? 요러고 있어요. 세력이 매집된 거는 다시 올라옵니다.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자리를 잡아요.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준비를 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다시 박스권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회복된 거예요. 순간 나갔다가. 네. 그런데 회복 안 되는 게 있겠죠. 여기서 있다가 버벅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버벅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훅 떨어져 버려요. 이런 거는 잘라야 돼요. 아니면 안으로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2배, 3배, 4배 이상 급등한 주식이 있어요. 이거 바닥 주식이 아니죠. 과열되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투매가 나와서 좀 세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요 10%짜리는 한 10에서 15%까지 보통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매물대 걸려요. 이건 거의 10중 팔고 여기서 팔아야 돼요. 보통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20에서 30% 정도 손실이 납니다. 근데 반등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손실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거의 본전이나 줄어들면 그 자리에서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던져야 돼요. 바로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 나왔다가 꼬꾸라집니다.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준 건데 탈출 안 하고 버틴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30%까지 손해봤다가 이제 거의 본전 다 와서 난 못 팔아.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손절해야 돼요. 제가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이건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끌려내려가니까. 물귀신이거든요. 이게. 물귀신. 물귀신이라니까.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요. 재밌는 거는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저도 귀신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귀신에 비유하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왜 여기서 못 팔까요? 억울해서 미련이 남아서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물귀신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귀신이에요? 네. 억울한 귀신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남양 특집입니다. 네. 갑자기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죠, 그죠? 네. 억울해서 못 파시면 나중에 더 끌려내려가요. 이렇게 떨어질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파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렸냐면 잘 보세요. 웅진이나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애니농률 웅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이거 다 맞췄던 거 아세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라고 힘들어지실 거라고 떨어졌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손절을 하지 마시라고 반등 나올 때 팔라고 반등 나왔죠, 그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두 번 다시는 사지 말라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곤해질 거라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어지간하면 반등 나올 때 파시고 두 번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 맞췄어요. 어떻게 잘할까요? 옛날에 많이 해봐서 그래요. 다 알잖아요. 걔네들이 뭐 할지. 올라올 때 그랬어요. 매물대가 대충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 근데 그 얘기 드렸죠. 세면 여기, 약하면 여기, 어지간하면 고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저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가 매물대라고. 얘네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더 갈 것 같으세요? 이게 더 갈 것 같으시냐고. 자, 보세요. 그래도 똑같은 게 뭐냐면 급등 나온 게 여기죠, 그죠? 여기다가 선을 긋면 돼요. 웅지는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과매도. 그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추천한 적이 없지만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 손절을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버티셨다가 반등 나오고는 잘 팔고 두 번 다시는 하지 마셔라. 그때 그 얘기 드렸던 거예요.
안 돼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하지 마시죠. 어떻게 이걸 잘할까요? 많이 해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요 정도가 매물대라고. 힘이 세면 여기, 약하면 여기, 어지간하면 중간. 다 얘기해놨어요. 내가 갖고 들어온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안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다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거 팔고 나와서 우리 방 종목으로 교체하시라고. 약간 손해보더라도 팔아라.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시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왜 할까요? 이게 여기에서 그래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매물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봉우리가 3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붙들고 있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매물대 제일 심한 데가 여기에요. 설악산이나 지리산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해요. 매물대 여기 엄청 많아요.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뭘로 보이세요? 악성 매물대. 거래가 많죠? 그죠? 네. 이게 매집일까요? 아니면 털고 나가는 걸까요? 그죠? 네. 차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현재까지는 머리, 어깨죠? 헤드 앤 숄더형. 역헤드 앤 숄더형은 상승 전환형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역이 아니라 헤드 앤 숄더형이에요. 반대겠죠? 네. 하락 전환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선 저기 날개 활짝 펼치고 있는 박쥐처럼 생겼네. 박쥐.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반등 나올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설령 내 매수가가 3,800원이다. 근데 온 게 3,500원까지 왔나요 이게? 네. 그럼 조금 손해보신 거 아니에요? 거의 반토막 났다가, 그죠? 네. 거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뭐 손해가 그래도 10% 정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던집니다. 자, 여기서 물릴 일도 없지만 던져버린다니까요. 내 실수를 인정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절을 제가 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깔끔하잖아요, 그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난 손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확실하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어정쩡하게 시간 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중에 이제 이런 거 갖고 들으신 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저녁 방송 때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추천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문자 회원들 중에 갖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자르라고 준비를 많이 시켰어요. 여기서 실제로 파신 분도 있고 보자마자 던졌대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과매도였어요. 요거는요 이제 저항대 걸리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여기가 발바닥이에요. 여기는요 어떻게 비유를 드릴까요? 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네. 매물대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쳐내고 정리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이 고얘기하다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박스권을 딱 하나 걸어놓고 틈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과매도죠, 그죠? 네. 근데 뭐예요? 네. 세력이 있는 종목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복을 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나 세력이 없는 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죠? 네. 밑에서 2배, 3배, 4배씩 크게 급등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급등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안 팔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갑니다.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이런 차트가 되게 많은데
잠깐만요. 기회를 줄 때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주목 하나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기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뭐 다른 거 준비한 게 없어서 차트 보면 여러 개 나오긴 할 텐데 다음에 한번 제가 잡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덕성이랑 웅진이 지금 제가 폭락할 것처럼 얘기했죠? 아니요, 이런 폭락은 안 나와요. 윤석열 씨가 살아있는 한 그런 폭락은 잘 안 나와요. 윤석열 씨가 잘못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도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자, 그걸 하셔야 돼요. 선발주자하고 제가 후발주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후발주자가 있는데, 후발주자는 무슨 뜻이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주인데, 그것도 대장주죠, 그죠? 네.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 그 차이예요. 후발주 중에 이제 대장주 아닌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장주급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발주자들은 먼저 깃발 들고 나간 거죠. 그 뒤에 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후발주자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내일 우리 라이브 회원들 제가 이거 특강해 드릴 건데 언제 나오냐면 이 종목들이 붕 띄워서 뭐 하냐면 이렇게 돌릴 때 가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러고 가요. 애매하게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날아가요. 아시겠어요? 요때 간다니까요. 그때 후발주자들이 날아간다니까요. 옛날에 이거 내일 우리 회원들한테 하려고 하는 기법 강의인데 여기서 그냥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조금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옛날에 2015년도에 지금 뭐 정계에서 은퇴한지 은퇴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저기 김우성 씨라고. 네. 김우성 씨 해가지고 2014년도에 한번 급등을 했고요. 이게 1차 상승이었어요. 2,000원짜리가 3개월 만에 7,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 급등했죠. 그죠? 네. 우두머리였어요. 멋있게 갔죠. 쭉쭉 갔어요.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을 받고, 그죠?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거 뭐예요? 눌림목이죠. 네. 눌림목이 너무 요란했어요. 바닥에서 눌림목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때 이거 보고 눈치챘다니까. 왜냐면 고점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뭐 이게 눌림목이 뭐 이래요. 대놓고 고점보다 더 화려하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또 속이는구나 저거. 그 생각을 했어요. 2015년도에 김부성 씨가 새누리당 당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4월 말에 그때 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문재인 씨였죠. 둘이서 이제 붙습니다. 근데 김부성 씨가 완전히 다 이겨버렸어요. 보궐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다. 싹쓸이. 4월 말에 했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충 봐도 새누리당이 이길 게 뻔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잘 보시면 4월달이죠. 4월 말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또 들었다 놨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차트 모양새는 눌림목이거든요. 들었다 놨다 하니까 눌림목이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팔아먹는 거지.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진짜 눌림목은 초라하다니까요. 들었다가 놨잖아요. 바닥에서 거래량 보시면 없잖아요. 뒤에가. 근데 어때요? 이거는 팔아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무성 테마주 저희 방에서 5개 이상을 샀거든요. 샀는데 이거 안 샀어요. 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회원들한테 나 이거 안 산다. 추천 안 할 거다. 왜냐면 개인들하고 이거 다 살 거다 그랬어요. 거래 보셔라 이거. 이게 무슨 눌림목이냐고 이게.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거 안 사고 딴 거 살 거다. 실제로 이제 4월 말에 호재가 나왔는데 거래 엄청나게 터져요. 그런데 정고점은 커녕 여기 매물대 있죠? 네. 최고 매물대가 여기거든요. 상투죠. 상투도 못 올라갑니다. 거래 터지는데 못 가요. 버벅버벅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이랬다니까요. 호재가 언제 나왔다고요? 4월 말에.
5월달 내내 뭐 했냐면 칼듯 말듯 칼듯 말듯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가도 안 났는데 그렇다 급락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살짝 들어서 이러고 있었어요. 갈 것처럼 조금 피곤해서 아직 안 나가는 것처럼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5월달에 김우성 테마주 중에 딴 건 뭐 있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저희만 보여준 게 대원전선이었거든요. 900원에 샀는데 3,000원 갔어요. 여기 샀거든요. 4월달에 저거 안 사고 이만큼 갔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저희 방에 뭘 준비해놨겠어요? 그렇죠. 이거 준비해놨죠. 네. 아니까. 이미 6년 전, 7년 전에 다 바뀐 패턴이에요. 앞에서 김무성 테마주는 이만큼밖에 못 갔어요. 뒤에서 이만큼 갔어요. 앞에서 이만큼 간 디지털조선은 이만큼 갔던 거죠. 근데 뭐 했어요? 그냥 폼만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조선이 선발주자였고 이게 바로 대원전선이랑 유유제약, 조일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였어요. 요즘에 우리 형들한테 추천은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씨 테마주 하나 추천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급등이 15% 이상 급등했어요. 상한가 갈 뻔했어요. 우리 형들 맞죠? 맞으면 일관 한번 찍어주시고요. 상한가 갈 뻔했어요. 네, 진짜 실수로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가다가 천만다행으로 말았는데 네. 상한가 갈 뻔했다니까요. 윤석열 테마주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전략 매도세에 나오기 전까지 회원들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저 파시면 안 돼 또 아셨죠? 네, 특히 문자반 회원들 네. 상한가 갈 뻔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죠. 우린 이런 거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회원들이 신경 들어오시면 그래요. 손해난 종목들 다 봐드려요. 종목 진단 다 종목 다 봐드리고 받는다고 할 때 팔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갈아타라 그래요. 옛날 거 들고 있지 말고. 그래서 성공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믿음대로 따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와요. 예전에 옛날 디지털조선 말고 대원조선 같은 이런 걸 사셔야 됩니다. 많다니까 이런 거. 이 종목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내일 강의하려고 하는 거에 한 5분의 1, 10분의 1만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때 이만큼 올라갔죠, 앞에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이랬다니까요, 갈 것처럼. 별로 올라가지 못했고, 상한가로도 안 나왔어요. 이러다 말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죠. 여기에서 상한가 갈 것처럼 막 폼을 잡고 있을 때, 그죠? 네. 신고가 날 것처럼. 차트를 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그죠? 막 대량거래를 터트리면서 막 들었다 놨다 쫙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를 터트리면 아주 요란하기만 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요란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곧 뚫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하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도 없죠, 그죠? 이러다가 그냥 들었다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6,000원에 산 사람들은 6,500원이나 여기서 하신 분들은 그냥 5,000원까지 갔으니까요. 손해가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네. 이러겠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떨어졌어요. 4,000원도 깨질 뻔했어요. 그때. 이래 됐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네, 디지털조선이 대장주인 척 하고 있어요. 대장주인 척. 또 가는 척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팔았겠어요? 안 팔죠. 여기서 절대. 왜냐면 여기서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곧, 그렇죠? 곧 이렇게 이만한 게 나올 건데 여기서 팔면 사람도 아니죠. 여기서, 그죠? 네. 그렇잖아요. 대장주를 누가 팔아 여기서. 네. 이렇게 할 거라고. 옛날에 4년 전에 대선주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고. 3년 전에 써니전자가 안내 까는 거 못 봤냐고. 또 가지 않냐고. 안 왔냐고. 팔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저희 방에서 이미 이제 그럴 거란 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안 산 거예요. 지금도 대손주를 잘 맞추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때도 안 속았거든요. 지금 속겠어요? 네. 그때도 안 속았는데. 개인들이 이럴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랬어요. 자, 이 얘기를 또 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네. 디지털 조선이 대장인 척 하고 있는 동안에 대원전선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4월달에 보면 되죠. 4월달에 이러고 있었어요. 자, 바닥에서 1000원짜리였는데 그죠? 네. 700원, 8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그죠? 네. 밑에서 바보같이 거래도 없어요. 들었다가 놨다가 죽한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들었다가 놨다가 과간인 게 여기 잘 보시면 4월 22일 날 뜬금없이 3%까지 올라가더니 마이너스 7% 떨어졌어요. 뜬금없이 1000원 됐다가 동전으로 떨어져. 이때는 마이너스 7% 떨어지면 개인들 막 손절하고 막 울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난리 났었어요. 상한가가 15%였기 때문에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김무성 씨가 선거에서 이겼대요. 다 이겼다고. 근데 마이너스 3% 음봉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그때 디지털 조선은 막 상한가 할 것처럼 막 난리를 쳤거든요. 대량 거래를 막 수반해가지고. 근데 어때요? 거래 하나도 없어요. 세력이 없는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그죠? 상한가 나왔어요. 속았지?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속이는 거예요. 상한가 나왔는데 바로 안 가고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하더니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에 끝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그죠? 이러고 욕해도 돼요. 네. 바보 같은 놈. 왜냐면 낙고점 여기도 못 제끼고 바보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디지털 조선은 막 더 속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3일 누르다가 눌림목이었어요. 다 속이고 짜잔 그러면서 악고점을 제껴버립니다. 가볍게 제꼈죠? 악고점 제끼고 가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고 또 가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3,000원까지 가죠. 3배 이상했어요. 근데 웃긴 건 대원전선은 우선주가 있거든요. 네. 우선주는 똑같이 900원에서 그 친구는 10배 갔습니다. 만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원전선 우선주는 안 사고 대원전선 본주만 샀거든요. 저도 후회되더라고요. 우선주도 같이 살걸. 네. 우선주는 똑같은 시기에 10배 갔어요. 저희 방에서 4월달에 노루페인트 본주를 안 사고 노루페인트 우선주만 추천했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그 윤석열 씨 부인 김경희 씨인가요? 그분 인맥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노루페인트 본주는 안 사고 우선주만 샀어요. 단톡방에서. 본주를 샀으면은 노루페인트를 저기 라이브에 냈을 텐데 문자반이나 우선주만 사서 이거는 단톡방에만 냈어요. 단톡방에만. 여기서 나왔잖아요. 저 바닥에서. 상한가 나오기 하루 전에. 그리고 눌렀다가 또 가죠. 노루페인트 본주는 안 샀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대원전선 해봤거든요. 우선주가 많이 간다는 거. 덕성우도 다 바닥에 3,000원에서 사고만 그랬었어요. 네. 지금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바닥에서 지금 있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천에 깔렸어요. 깔렸다니까요. 남들이 보는 거를 똑같이 봐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맞죠, 그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너무 개인들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종목을 갖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평생 돈 못 벌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매가 좀 나왔는데 반등이 다 나올 겁니다. 세력이 있든 없든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적당히 잘라내고 세력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력이 있는 종목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세력이 알아서 올려놓고 알아서 급등시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9시 넘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저녁에 무슨 할 얘기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지금 할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성질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바닥에 있는 거를 못 갖고 있어요. 이제 뭘 사냐면 바닥에 있는 거를 샀다가 매수했다가 기어에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 급한 분들. 네. 근데 이분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나 그거 궁금하다. 이번 주 보세요. 우리 분들 좀 들어와 계실 텐데. 네. 바닥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막 저기 딴 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언제 급등할지 모르니까. 이걸 손절해가지고 이제 딴 데로 가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불나방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불나방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불나방 성향인 사람들은요, 제가 요즘에 옛날에 불나방이란 말 잘 안 썼는데 요즘 대부분 불나방이라고 그래요. 불나방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안 썼는데 요즘 그냥 써요. 그냥 불나방이라고. 그 사람들이 사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얘기들 참 잠깐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와 계시죠? 급등 나오는 쪽이 아니라 급등 나온 쪽, 과거형이죠. 권영모님, 그죠? 네. 급등 나오는 쪽은 아니고 급등 나올 종목을 팔아서 급등 나온 종목을 가는 거죠. 그 얘기 돼요. 여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힘내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좀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 가식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진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힘드시죠, 그죠? 네. 힘들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버티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무조건 버티세요. 무조건. 자,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 게 저도 옛날부터 주식을 쭉 20년 넘게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건 자영업을 하시건 사람이 그래요. 현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직장인 분들이야 이제 뭐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하시면 정해진 날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날 현금이 부족하면은 되게 애를 먹을 때가 많아요. 그죠? 네. 왜냐면 개인 장사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현금이 자꾸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뭐 때문에 4단계 또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현금이 안 들어올 때가 제일 답답하시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 가장 힘드실 때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조금 벌었어 뭐 많이 벌었어 이게 아니라 그죠? 돈이 현금 안 들어올 때가 제일 힘드시잖아요. 그러시죠, 그죠? 예. 그때가 제일 힘드시더라고요. 조그만 가게를 하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은 돈이 급할 때는 이 막 저거 한단 말이에요. 좀 급하게 주식으로 이제 좀 돈을 벌어서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바닥에 있는 거 멀쩡한 거 버려가지고 떠 있는 걸 사요. 그래서 실수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겸사겸사. 우리 회원들도 공부도 좀 시키고 작업하신 분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한 20-30분 정도 더 하고 끝낼게요. 요즘에 제 뒤에 방송이 없어서 제가 요즘에 좀 더 하고 있어요. 좀 더 해드릴 테니까 듣고 나가세요. 일단은 자 종목을 볼게요. 범양건영을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범양건영을 이거 말고 신일전자 얘기해 볼까요? 신일전자가 이제 저희 방에서 2,000원에서 매수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웃으면서 들으세요. 오늘은 준이 특강이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강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 보면은 저희는 거의 이제 다 바닥에서 추천을 해요. 이런 데서 거래도 없고 거래가 없으면 개인이 없어요.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요. 거래가 없다는 뜻은 개인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데 가끔씩 종목을 추천하면은 이제 신규원들 중에 가끔 성질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욕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일전자 추천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요.
저도 뭐 회원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뭐 여러분들은 다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걸 추천하면 어떤 분들은 아 좋은 거 받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걸 주냐고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웃어요. 그분을 비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웃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욕으로 다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가요. 많이 가요. 속으로 좋아서 웃는 거예요. 신입자들도 욕을 좀 얻어먹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뭐 이런 걸 주냐고. 왜냐면 6월달하고 7월달에 이렇게 매수선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바닥에서 나왔죠. 근데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뭐에 꼽혀 있었냐면 정책주에 꼽혀 있었어요. 대선 정책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추천하니까 욕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성향이 뭐냐면 불나방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불나방이에요. 불나방이 뭐냐면 요즘에 나가면 저기 가로등에 막 안 아픈 거 모르겠어요. 가서 막 헤딩하잖아요. 그 안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들어가려고.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그죠? 왜 저러고 살까? 그죠? 네. 막 헤딩을 해요. 근데 그 가로등 주변을 잘 보시면 불나방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잘 보시면 거미줄이 그렇게 많아요. 새끼 거미부터 왕거미까지 거미줄을 그렇게 많이 쳐놨어요. 불나방도 잡아먹으려고. 쓰레기 그 아파트 나는데 분리수거 하는 데 가보시면요 형광등 주변에 거미 많습니다. 치워도 또 나와요. 누가 있겠냐. 개인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불나방 성향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해는 해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욕이 나올 만하죠. 들어오자마자 좀 큰 수익 막 그냥 상한가 막 이런 거 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좀 언짢으셨겠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욕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욕했다는 얘기는 안 샀거나 사자마자 좀 뭐가 없어서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아시죠? 꼭 간다니까요. 오래도 안 걸려요. 금방 가요. 날라버렸단 말이에요. 쭉 올렸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자,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예,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걸 아마 사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이리로 가는 거예요. 보성파운텍. 단서 하나 달게요. 보성파운텍을 여기서 사신 분들이 다 불나방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보성파운텍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디에서 뭐 무료 추천하거나 어디서 좋은 얘기를 듣고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다 불나방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왜 여길 들어서 손해를 보실까요? 예, 불나방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불나방이랑 함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그 옆에 거미들이 오거든요. 거미줄 쳐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해되셨죠? 여기 이제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살까요? 왜 이걸 살까요? 예, 이유 하나예요.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차트 잘 보세요. 이분들 거의 특징이 똑같아요. 내구조가. 들었죠? 한 달, 두 달 돌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살짝 올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랑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똑같거든요. 나오고 살짝 들어서 급등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좋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여기랑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쭉,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 여기가 대충 5,000원인데요. 네. 여기서 얼마 올라왔어요? 3,000원짜리가 대충 6,000원까지 왔으니까 100%는 아니고 70%? 네. 70%는 올라온 것 같거든요, 대충. 네. 5,000원에 사가지고 70% 수익이면 투자 금액이 1억인데 여기서 몰빵해가지고 그럼 1억에서 70% 수익이면 7천만원? 오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불나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고생 안 하고 바로바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앞에랑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사고 싶으니까 찾아봤겠죠. 탈원전, 블랙아웃, 원전 수혜주, 원전 재가동 수혜주. 자, 이거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싶으니까 이게 뭘로 보여요? 눌림목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진짜 눌림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가 많잖아요. 이건 눌림목이 그래서 아닌데 이걸 눌림목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아 이러면서. 단순하잖아요. 진짜 눌림목은 요 세 개였거든요. 하나, 둘, 세 개였어요. 특징이 뭐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이 친구는요. 어우, 아까 김무성 테마주 디지털 조선이랑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불나방들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원 중에 이걸 사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우리 라이브 회원 중에.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들어가지 마셔라. 들어가지 마셔라.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다 개인들 똑같은 생각한다. 할 거다. 전기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전 관련주 또 간다고 이거 엄청 살 거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다. 인간지표 항상 틀려요. 인간지표라는 게 있어요. 개인들이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면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될 거다. 이거 제발 좀 사지 마라. 제가 몇 날 며칠 우리 라이브 방에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떨어지잖아요. 만약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5,500원 좀 잡으면 되나요? 4,400원이니까 대충 20% 손해났어요. 이게 뭔 생고생이에요. 불나방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요. 이해되셨으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예요. 여기 들어간다. 불나방. 대놓고 이제 불나방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보성 파운텍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서정기전이라고 나중에 올라온 원전 테마주가 있잖아요. 서정기전.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불나방들이 껐어요. 차트가 대충 감 오시죠? 급등했잖아요. 돌렸죠? 한 달. 그죠? 네. 거래가 없죠? 좋아요. 올렸죠? 한 달. 그죠? 네. 한 달이 아니라 네. 올리고 돌렸죠? 대충 한 달이에요. 그죠?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래가 들어와서 올릴 듯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정기전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시혜전자나 범양건영 같은 저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면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중 8구 불나방인데 어디로 가느냐? 일로 들어가요. 뭐 할까요? 세력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혼자서 계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게 6,0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14,000원까지 갔죠? 대충 두 배 갔네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곱하기 2에 놨겠죠. 그래, 100% 수익이니까 여기서 5천만 원이 있는데 몰빵하자. 5천 홀 들어가. 그래서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서정기전이 좋아 보여서 사셨다. 그분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기는 4,000원이에요. 여기는 14,000원이고. 몇 배 올라왔는데요? 3,500배 올라왔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4배 올라왔겠네요. 3배에서 4배 이상 올라오면요 최소한 6개월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가더라도 6개월은 조정을 받고 갑니다. 밑에서 올라온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3,0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래 나오면서부터 올라온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재야죠. 몇 배 올라왔는데요? 예. 4배에서 올라왔어요. 맞죠? 네. 그리고 파동길 계산해 드릴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죠? 잠깐만요.
대장주 있죠? 대장주. 대장주 곱들은 파동이 몇 개 나올까요? 상승 파동이. 왜 한 번 갔다가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대장주, 대선주들은, 특히 대선주들은 상승 파동이 몇 개 나오냐면 대장주일 경우에 3개 나옵니다. 4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많으면 3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3개의 마디가 거의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마디기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차트를 딴 거 갖고 보죠. 최근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강의했던 건데 서정 기전이죠. 네. 보세요. 처음에 거리가 실려서 상한가 없이 이만큼 올라왔고 쉬었다가 올라왔고 쉬었다가 올라왔죠. 3번 올라온 걸 안 보이세요? 하나 쉬었다가 둘 쉬었다가 셋. 네, 보이시나요? 그러면 처음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보이죠? 처음에 상승 파동 이만큼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수익률을 이만큼 올라왔다 이거예요. 자, 하나 걷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세 개 높이가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예요. 어때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상승한 파동 길이가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죠? 세 번째는요, 약간 더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와, 왜, 수라고 부르죠. 목표치를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이 3개 나왔어요. 대장주는 보통 3개 나오면 더 이상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기전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 신고가를 또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외소한 불나방들이 여기서 신고가가 나면 각고점이 13,850원이죠. 근데 14,000원 뚫으면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팔걸요? 왜냐면 몰빵했으니까. 내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안 판단 말이에요. 팔겠어요? 이거 먹고 이만큼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팔겠냐고요. 한 100%는 생각하고 들어왔을걸요? 안 팔아요. 그 수익률도 못 챙기는 거예요. 끌려내려가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심지어 세 번째는 마디가 길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시요? 과매수. 과매도는 주가가 정말 발바닥이라고 했었죠? 이건 뭐겠어요? 정수리죠. 그 정도로 지금 과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설령 상한가 하나 더 나와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다니까요. 왜냐면 그거 하나 잘못 봤다가 KLS포트처럼 잔인하게 끌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타고 오는 게 선물 주려고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가 지옥의 개를 타고 와서 조종을 줍니다. 욕심냈으니까 조종이 온다니까요.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해되셨나요? 네.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조종을 주려고. 이 사람 여기 수익도 절대 안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응? 참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길이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물리시면 안 돼요. 하시는 일도 지금 힘드신데, 그죠? 여기서 또 물리면 어떡해요? 그죠? 이런 거 물리지 마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무료 추천 많이 할 거예요. 응? 여기서 단타 쳐서 5% 10% 수익 내는 것도 좋은데요. 한번 물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강 건너가지 마세요. 네.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니까. 네? 아까 보송파한테 한번 더 보실래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다르겠어요? 하나.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네요. 그죠? 도대체 해볼까요? 잠깐만요.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똑같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똑같은데. 네? 뭐가 어려워요? 집에서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면 가끔씩 하시라니까요. 비상교육은요. 더 쉬워요. 하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둘. 그럼 세 번째는요. 이것은 좀 되겠네. 대충 요 정도. 그죠? 네. 하나, 둘, 셋. 네. 대충. 비싸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와요? 산타클로스가 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오잖아요. 응? 3개 나왔으니까 쉬어야죠. 이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드려요? 재밌다니까요 이거.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이거 배우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애니동률은요. 이거는요. 이거 제럭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끝났나 안 끝났나. 네?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떠있는 거 하고 물리지 마시고 좀 편안한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바닥에 있는 거 좋은 거 많은데. 제 신일전자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너무한 거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회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한 거 같다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죠? 네. 지독해요. 그죠? 세력이 이렇게 할 땐 이유가 있어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불나방들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얼마나 심하게 들어왔으면 이 난리를 치겠어요. 네? 호경태마주, 화색과학, 네? 해오는 거 보세요. 뭐예요 이게?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니, 많이 돌았다니.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목들 같은 거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그 희망과 꿈을 이루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자영업 하신 분들 제가 들으시라고 얘기했었죠. 돈이 잘 안 들어서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고 막 이런 데 가서 매매하시면, 어디에요? 서정유전 이런 데 가서 매매하시면 큰일 나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더 걸린다니까요 진짜. 여기에서 들어가서 끌려다닐 바에 보성파운드 보시면 되겠죠. 이건 실제로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생고생 하실 바에 그냥 여기서 할 그 인내를 그냥 바닥에서 하세요. 바닥에. 보성파운드도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내를 여기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왜 생고생 하시냐 이거예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주말에 우리 회원 중에 망고 바나나님이 그 매물주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뭐 회원가입이랑 상관없이 편안하게 보세요. 희망 드리려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네.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내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망고 바나나님이 7월달에 수익 나셨다고 계좌를 또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거예요. 7월달에 940만원 버셨대. 계좌가 하나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940만원 버셨는데 투자금액이 1억이 좀 넘으세요. 근데 이제 계좌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근데 여기 보면은 16% 수익이죠. 이 계좌 수익이에요. 우리 회원들은 종목당 수익을 언젠가부터 안 올려요. 범행건영이라는 것도 여기 누구예요? 우리 프레스님이 올려주신 요런 것도 있는데 이제 계좌 수익률을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레드골드님이 올려준 카스 이런 것도 있어요. 160%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수익이 많이 나요 저희 방에서. 근데 이런 수익도 되게 좋지만 저런 수익들이 모여서 계좌 수익이 한 달에 이 정도씩 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망고바나나님이 올해 들어오셨을걸요? 올해 1, 2월 달인가 그때 가입하셔가지고 몇 달 안 됐는데 금방 수익 내시잖아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한 달에 평균적으로 15%씩은 수익을 내세요. 계좌 수익이에요. 그죠? 이 7월달이죠? 이분이 5월달하고 6월달에 올려주셨거든요.
5월달에는 더 좋았어요. 30%. 6월달에는 20%. 6월달에는 왜 16%냐면 7월 중순부터 투매 나와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쭉 내려오니까 종목이 수익 실현하다가 그 이후로는 수익 실현이 별로 없었겠죠.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매일 수익 난다고요? 매일 수익 난다기보다 한 달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거죠. 7월달 수익률은 아마 그래서 약간 앞에보다 좀 적을 거예요. 7월 중순 이후로 투매 나왔으니까. 그래도 계좌 수익이 16%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수익 내시잖아요. 이분 들어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희 방에 2년, 3년씩 되신 분들은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노련하게 잘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이제 하시는 분이 이 정도씩 난다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큰일 나요. 저희 방에 직장인들이 저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개인사업 하면서, 가게 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동일하게. 집에서 애들 키우는 저기 그 여자분들도 많아요. 근데 수익률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문자 받아서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5%씩 저렇게 1년 내내 수익 낸다고 쳐봅시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 낸 거 아닙니까, 저게. 지수가 막 폭등하고, 막 대선 테마주들 막, 뭐 5배, 10배씩 가고, 그때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저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1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년에 15%씩 12달 수익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누적 수익이니까, 계좌 수익이 최소한 3배, 4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2배도 아니고 3배, 4배 날 수 있어요. 100%면은 2배고 200%면 3배 아닙니까? 계좌 수익 대비. 원래 계좌 돈 대비. 그죠? 네. 2배, 3배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내는 줄 아세요? 한 종목에서 왕창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요.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를 좀 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좀 챙겨가고 그 다음 후발주를 사요. 남아있는 거는 다 거기서 추가 수익을 내고. 그런 식으로 몰래방아처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종목을 분산해서 본인 회원 성향에 맞게. 보유 종목 수가 몇 개냐요? 이러시는데 헬레나님도 바로 들어오세요. 네네. 보유 종목 수는 회원들마다 다 틀려요. 왜냐면 회원들이 다 성향이 틀리고 투자자금이랑 자금 성향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게 이상한 거지. 회원들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해드려요. 지금 시장이 이러이러하다. 종목을 요만큼 하시는 게 좋다. 본인 성향이 이러이러하시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회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본인 편하게끔 맞춰요. 그렇게 해드리면 다 성공해요. 그냥 뭐 무식하게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해요. 비중 5% 10% 이렇게 딱딱딱 정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이 싫어갖고 그렇게 하면은 회원들이 다 못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드려요. 회원들이 본인 상황에 맞게 딱 맞춰서 해요. 우리 회원들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 회원들마다 보유 종목수가 다 틀려요. 네. 다 틀리다니까요. 네. 몰빵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몰빵은 항상 해로우니까. 네. 저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돈 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사 접고요. 그죠? 네.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장사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살아남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시면서 하시면 돼요. 저희 방에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 여기 저희 방에서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응? 포기하지 마세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모님들 중에 또 그 신랑 저기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잘 안 돼갖고서 막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려고 주식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참 좋으신 거죠, 그죠? 네. 남편 도와주시려고. 네. 그런 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먼 길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이가 대부분 이제 최소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 길 돌아가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망고바나나님 수익률 한번 보여드렸는데 내일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렇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저 비결이 뭐라고요? 네, 바닥에 있는 거 사서 수익 나면 잘 팔아가지고 또 좋은 종목을 교체를 하고 또 수익 나면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몰래방아처럼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해는 안 나고 편안하게 수익이 나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돼요. 그래 항상 웃으시겠죠? 웃으면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쵸?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칠게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서 정부에서 저러고 있는데 조만간 또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고 원래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렇게 못해요 계속. 요것도 금방 끝난다는 얘기예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확하게 뭐 2월 달이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항상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조종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리고 털리지 마시고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시면 돼요. 종목이 필요하거나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셨죠? 희망 잃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좀 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내일 또 좋은 얘기 또 해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다들 힘내시라고 서로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아무튼 힘들 내시고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제가 먼저 칠까요? 네. 힘들 내세요. 다 잘 되실 거예요. 여기 직장인분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힘들 내시고요. 네. 자, 그럼 저는 내일 전 8시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늘 틀어드리는 음악 있죠, 그죠? 네, 지금 한 번 더 틀어드릴 테니까 예, 듣고 나가세요. 이 노래가 저희 방에서 이제 그 방송 끝나면 꼭 틀어드리는 노래인데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힘드신 분들은 꼭 듣고 나가세요. 네, 노래 바로 틀어드릴게요. 네. 내일 전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